창릉천을 흐르는 물길을 따라서 북한산 자락의 진관사에 도착하고 연꽃 향기와 산바람이 어우러진 길 끝에서 고요한 사찰의 풍경과 여름의 평온을 마주합니다. 오늘은 창릉천을 따라서 북한산 아래 진관사까지 라이딩하기입니다. 부천의 굴포천 광장에서 자전거길로 진입하여 아라등대에서 아라뱃길로 들어섭니다. 행주대교를 넘어서 창릉천 합수부에서 북쪽으로 향하고 창릉천을 따라 북한산을 보면서 페달을 밟습니다. 고양시의 도래울 바람물 공원을 지나 덕수글린공원에서 잠시 쉬어간 후 삼송역 부근을 거쳐갑니다. 창릉천이 꺾이는 입곡 삼거리에서 우측길을 따라가다가 삼천사 계곡을 들렀다가 최종 목적지인 진관사에 도착하고 진관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부천으로 복귀합니다. 총 라이딩 거리는 대략 70km이고 약 6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연일 푹푹 찌는 더위가 오늘은 한풀 꺾이는 듯한 날입니다. 먼 바다에서 태풍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라이딩을 시작하는데 파란 하늘과 구름이 오늘 하루가 멋질 것이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굴포천을 따라서 아라뱃길로 접어듭니다. 이곳은 언제 달려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인데 파란 하늘이 기분을 더욱더 업시켜줍니다. 여기는 아라한강 관문 근처로 여기에서 강서 한강공원 쪽을 향하는데 서로 키 크기를 경쟁하듯이 삐쭉 솟아있는 나무들과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사는 매미들이 수년 만에 처음 땅 위로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백고동 소리보다 더 크게 울어댑니다. 이제 행주대교로 진입하고 하늘의 파랑과 한강의 파랑이 겹쳐지는 황홀한 풍경을 바라봅니다. 이제 창릉천 합수부를 찾아가야 하는데 다리에서 내려와서 빨간색 자전거길을 보고 길을 따라가면 방화대교가 보이고 그 아래쪽이 창릉천인데 우리는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서 개천을 따라갑니다. 창릉은 세조의 둘째 아들인 예종의 능을 말하며 이 능은 서울릉 안에 들어있는데 처음에 세조의 장남인 일경세자의 능이 있던 곳으로 이후 예종이 이곳에 오게 되면서부터 창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산의 산줄기가 내려와 왕릉을 품고 그 곁으로 창릉천이 흘러가는 곳. 산과 물 사이에 조선 왕실의 500년 역사가 잠들어 있는 곳이 바로 서울릉입니다. 이곳은 원흥천이 창릉천으로 합류되는 지역으로 서울 서북부와 고양시 신도시를 연결하는 원흥지구의 빌딩들이 보입니다. 이곳 근린공원에서 한참을 쉬어간 후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제 삼송지구를 지나가는데 창릉천 주변으로 우뚝 솟아 올라온 빌딩들이 아무것도 없는 외계 행성에 세워진 외계인의 문명 같은 느낌입니다. 좌측 삼송역 주변에 거대한 빌딩과 우측 아파트 단지 사이를 지나가는데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길목 같기도 합니다.
이제 창릉천을 빠져나와 삼성 테크노밸리를 지나 새로 지어진 지충역 지식상업센터로 나왔습니다. 우측으로 은평뉴타운 구파발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정면으로 가로수에 가려서 잠깐씩 얼굴을 비춰주는 북한산이 보입니다. 이제 막다른 길에서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서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벌써부터 북한산의 멋진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천사라는 커다란 이정표를 보고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올라가는데 예전에 왔을 때보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에 약간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아무도 없는 삼천사 입구를 지나갑니다. 아주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는데 CJ는 간신히 올라갔으나 나는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끌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오른 후에 이렇게 내리막에서 질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의 길을 막아섭니다. 이곳은 원래 자전거를 타고 오면 안 된다고 하고 벌금이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번만 봐준다고 해서 꾸벅 인사하고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입구 쪽을 봤는데도 자전거 탑승 금지라는 문구는 없더라고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삼천사 입구를 나와서 한옥마을로 들어와서 한문화체험관이란 곳에서 팥빙수로 충전을 하고 진관사 경내로 들어갑니다. 진관사는 고려 현종 때 창건되었는데 현종이 어린 시절 자신을 보호해준 진관대사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사찰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진관사는 구국 사찰로 유명한데 그 이유는 2009년 칠성각 보수공사 중에 발견된 태극기와 독립운동 자료 때문입니다. 진관사의 해우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이곳에서 해탈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49제는 사람이 사망한 뒤 49일 동안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의식으로 전통적으로 7일마다 한 번씩 7번의 제를 올립니다. 이렇게 망자의 옷을 태우는 의식을 보았는데 부디 이분이 평안하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무궁화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랫동안 계속 꽃을 피우기 때문에 끝없이 피어나는 꽃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 바위 불전함에 보시하게 됩니다. 2009년 칠성각 보수공사 중에 태극기와 독립운동 자료들이 발견되었는데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태극과 사괴를 덧그린 형태로 강한 독립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경내에 카페가 있었고 주문된 것으로 보이는 팥빙수가 선반에 보이는데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진관사를 둘러보고 자전거에 올라섭니다. 정오가 조금 지날 무렵 창릉천으로 다시 진입했고 하늘은 구름이 가득하나 햇살은 피부를 태울 만큼 따가웠습니다. 다시 한번 거인 같은 빌딩 게이트를 지나갑니다. 신나게 페달링을 하면서 언제쯤 집에 들어갈까? 를 생각합니다. 파란 하늘이 흰 구름에 둘러싸여서 곧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을 무렵 창릉천 합수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행주대교를 넘어가야 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행주대교 자전거길은 일방 통행로이기 때문에 처음 왔던 대로 건너가면 안 되고 이렇게 다리를 따라가다가 유턴해서 군인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행주대교를 건넌 후에 다시 아라 한강관문 쪽으로 진행합니다. 숲길은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 같습니다. 이렇게 자전거에 내려서 다시 한번 강 건너의 북한산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저기까지 다녀온 것입니다. 이 다리 밑에는 이발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항상 손님이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아라뱃길에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굴포천으로 진입했고 오르락 내리락 8월의 자전거길을 터덜터덜 지나갑니다. 허리와 엉덩이가 아픈 만큼 오늘 하루가 파란 하늘과 흰 구름과 섞이면서 다시 못 올 우리 젊은 날에 또 다른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창릉천 물길을 따라 자전거 페달을 밟으니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북한산 자락의 진관사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짙푸른 녹음 사이로 고즈넉한 진관사가 모습을 드러내고 천년의 시간은 바람처럼 처마 끝에 머물고 태극기는 지나온 역사의 숨결을 품고 그 곁에서 무궁화는 여름의 빛으로 피어납니다. 맑은 하늘 아래 흐르는 창릉천과 초록의 길은 자연과 역사와 마음이 하나의 길 위에서 만나 오래도록 기억될 풍경이 되었습니다. I found a way. I know that you are here, and here you will stay. I know that you are here, and here you will stay. 'Cause I know that you are here.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